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산하 공무원들과 지자체 공무원들께도 꼭 그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추경 관련해서 사실 행안부 추경은 2%가 채 안 되죠? 2% 조금 넘나요? 예,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 대부분이 보건복지부 관련 예, 예. 혹은 중소 벤처기업부 예, 이쪽에 많이 이제 집중되어 있죠. 예, 예. 그래서 이 부분 아마 물론 이제 예결 소위에서 다 살펴보시긴 하겠지만 계속 얘기 나온 것처럼 두 부분으로 집중되는 것 같아요. 지역사랑 상품권의 대구 경북에 있어서의 예, 예. 그 기한 연장이나 또 예, 예. 원활한 활용을 위한 그런 지원이 필요한 것 같고요. 예. 그다음 뭐 액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하겠지만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이니까요. 예. 두 번째가 이제 특별 재난안전 교보금일 텐데요. 예, 그 전문위원 지적도 있지만 특별 재난안전 교보금은 대부분이 좀 예방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조기에 집행이 되었어야 하고 지금 많은 그 좀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음악 병실의 부족 그리고 그 구급 차량 음악 시설이 되어 있는 차량의 부족 이런 것들이 물론 우리가 예측 예견을 했었다면 준비를 했겠지만 그건 사실은 어려운 일이고 이제 와서 보자면 다음을 위해서라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그 쟁점거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장되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일부 지자체장, 특히 광역 지자체장들께서 재난 기본소득 말씀들을 계속 해오고 계시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역의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께만 사용 가능하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은 되는데 예. 이게 즉각적인 효과라든지 아니면 재정 투입에 그러한 어떤 보편적인 효과는 또 의문이 드는 문제가 있다 보니 예. 아예 그 재난 피해 지역을 한정하든지 아니면 업종이나 어떤 대상자를 한정해서 현금을 드릴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그 좀 검토가 좀 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그 저도 뭐 사실은 좀 공부를 좀 하다가 지금 이제 그렇죠. 예, 이렇게 하고 보건복지장관 있고요. 하시죠. 예, 예, 예. 그래서 공부를 쭉 했습니다만 우리가 네. 앞으로 미래의 어떤 복지 체계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런 어떤 제도가 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각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네. 그것이 당장 실시해서 많은 효과를 봤다는 부분이 잘 안 나와 있어서 아직은 그렇죠. 아직은 네. 그래서 이걸 빨리 시행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복지 체계가 이 현재의 복지 체계를 좀 변화시켜야 된다면 네. 반드시 그거는 검토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 주셨다시피 특별히 장관님께서는 지난 박근혜 정권 때도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셨고요. 또 현 정부에서도 행안부 장관을 하고 계시니까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예. 뭐 정파나 진영이나 여야를 넘나들어서 진보 보수 없이 대한민국의 또 국민의 장기적인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 꼭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예. 만약에 그 검토가 조금 속도를 낼 수만 있다면 21대 국회 초반에 입법 가능성이 높을 때 예, 그때 한번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좀 예. 드려봅니다. 그 부분은 이제 국민적 공감대가 상당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네. 또 조금은 더 연구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죠. 예. 네네. 두 번째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그 어쨌든 지금 거의 뭐 특단 비상 이런 용어들이 난무가 되는 어떤 뭐 법적 규정 이런 거 따지기 전에 전 인력이 투입이 되고 모두가 고생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면 공무원들께서도 과로하셔서 지금 숨진 분들도 나오고 계시잖아요. 예, 예. 의료진들도 번아웃 완전히 지금 그 이상 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예, 예. 그런데 또 한의사나 이분들은 법적인 한계 때문에 투입이 못 되고 있는 상태이고 이 부분은 아마 이번 코로나19가 다 진정된 다음에 행안부와 복지부가 종합적인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난 우리가 메르스, 뭐 신종플루, 다양한 감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조금씩 나아져 왔고 그것이 이번에 상당히 많이 효과를 보고 있지만 지금 이번에 정신없이 이루어진 것들이 그냥 이 사태 진정과 함께 사라지는 건 너무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준비를 물론 하고 계시죠. 이번 거를 거울 삼아서 네. 우리가 그런 감염병에 대한 대비책을
더 잘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네. 조금 그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무원들의 더 드리세요 시간. 조금만 더 시간 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용 그리고 투입 이게 상당히 계속 논란이 되는 것은 지난번 세월호 참사 때도 얘기가 됐지만 과연 지금 같은 그 중앙 집권 컨트롤 타워 방식을 계속 운용할 것이냐 아니면 지방의 집행의 자율성을 완전히 부여하고 중앙은 지원과 예방에 집중할 것이냐 또는 광역 간의 연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장관님이 가장 큰 그 어젠다 중에 하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번에도 한번 그 부분들을 잘 살펴주셔서 특히 이제 공무원들의 인력 관리와 복지 문제 이 부분 꼭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가 지금 재난 관련 병원 문제인데요. 병원은 규정상 늘 300병상 이상이 비워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 비용을 도저히 감당을 못 하잖아요. 각 일반 지자체는. 그런데 공공병원일 경우는 언제든 일단 유사시에 음압 등의 재난 환자용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준비를 갖출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공병원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은데 경남은 지금 없고요. 일부 지자체는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부분도 물론 보건복지부가 가장 주요한 관리 부처이겠지만 행안부 역시 지자체 지원 주무부처이시니까 이 부분도 이번 기회에 이 공공병원이 희생만 하고 적자 감소하고 그다음에 지역민들로부터는 또 불만 듣고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도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표 의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네. 지금 지방의료원들이 대부분 적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네.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네.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게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공병원은. 그래서 네네. 이런 지역 어떤 토착병이랄까 감염병이 유행하면 이번에도 절실히 느끼지 않습니까? 이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그래서 평소에 조금 적자가 나더라도 우리가 그걸 잘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어느 정도 공공병원을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힘내십시오.